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카디프시티 대 입스위치 타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디프시티는 허더즈필드에 승리했다. 카디프는 주중 경기에서 디에디우의 결승골로 허더즈필드를 잡고 3연승에 성공했다. 시즌 초반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3연승에 성공하며 승격 플레이오프권 팀들과의 승점 격차를 10점 이내로 좁혔다. 디에디우와 그랜트 등 공격수들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탄탄한 수비의 합이 좋았다. 입스위치는 주중 브리스톨전에서 상대의 리드를 허용하며 끌려다녔지만 후반 중반 이후 연속골을 터뜨리며 역전승했다. 키퍼 뭉아 허친슨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이 없었지만 교체로 들어온 알 하마디가 중요한 골을 터뜨렸다. 그로 인해 현재 리그에서 가장 길게 연승을 달리며 1위 레스터를 압박했다. 전반기 잘해줬던 전력의 가세한 사르미엔토와 무어 등이 빠르게 자리 잡으며 다이렉트 승격에 다가서는 모습이다. 입스위치의 승리를 본다. 카디프는 고우타스와 나다니엘 필립스 등 프리미어 리그 레벨의 수비수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상대의 공격 시도를 막아내고 있다. 그러나 중앙보다 측면이 다소 불안한 홈팀이기에 허친슨과 사르미엔토의 속도를 앞세운 돌파를 90분 내내 저지하긴 어렵다. 입스위치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맨유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맨시티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부상으로 빠진 회룬의 자리에 나선 래시포드가 더비 라이벌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그 이후 3골을 실점하고 말았다. 시즌 종료 이후 팀을 떠날 것이 확실한 테나흐 체제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크다. 그래도 홈에서 나서는 경기고 상대가 하락세기에 공격적으로 임하며 승부를 볼 것이다. 에버튼은 징계가 줄어들며 단숨에 강등권에서 잔류권 커트라인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최근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시 강등권 추락 위험이 커졌다. 칼버트 루인이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고전 중이기에 베투가 선발 공격수로 나서 골을 기록했지만 웨스트햄에 완패했다. 때문에 무승이 길어지며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회룬의 공백이 있는 건 아쉽지만 이 경기는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 페르난데스와 안토니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래시포드를 지원할 수 있기에 최근 실점이 늘어난 에버튼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맨유가 연패를 벗어나며 다시 5위권 추격에 나설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두로와 로만 야렘척 등 투톱으로 나선 선수들의 골이 터지며 레알에 패하지 않았다. 종료 직전 역전골을 내줄 위기가 있었지만 심판이 빠르게 경기를 끝낸 것도 행운이었다. 그러나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패한 이후 3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유럽 대항전으로 나갈 수 있는 순위권 추격에 실패했기에 이번 라운드에서 무패를 끊어야 한다. 페페루가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헤타페를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헤타페 역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바르샤전 대패를 비롯해 비아레알 원정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그래도 시즌 전 중하위권으로 평가받은 팀인 걸 감안할 때 현재 순위는 만족스럽다. 마요랄은 드디어 그를 거쳐간 모든 팀들이 기대했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라리가 15골을 기록 중이고 후안미와 그린우드 등이 그를 지원 중이다. 발렌시아의 승리를 본다. 헤타페는 팀 수비를 책임지는 볼란치 막시모비치가 부상 여파로 이 경기에 출전이 어렵다. 모리바와 미아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페페루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두로의 침투가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칼리아리 칼초 대 살레르니타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터진 양크토의 골로 엠폴리를 제압했다. 로마와 라치오, 나폴리 등 상위권 팀들을 만나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으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분위기를 전환할 큰 승리를 따냈다.
지토와 가에타노 등이 이선에 나섰는데 상대 풀백들을 강하게 압박해 수비적으로 헌신했고 데이올라가 공수의 중심을 잡아줬다. 살레르니타나는 지난 라운드 우디넷의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다. 그러나 잔류에 성공할 수 있는 순위권 팀과의 승점 차가 10점이기에 강등 가능성이 높다. 시즌도 3분의 2 이상이 지나가며 11경기가 남은 상황으로 잔류하려면 최소 3연승 이상으로 치고 나가야 하고 남은 경기에서 모두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칸드레바와 차우나, 블라의 디아 등이 적극적인 침투를 할 것이다. 칼리아리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칸드레바를 비롯해 마놀라스와 메지오레, 디아 등 충분히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팀 경기력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원정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가에타노와 라파둘라가 찬스를 놓치지 않을 칼리아리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사수올로 대 프로시논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수올로는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며 강등권인 19위로 추락했다. 모처럼 중앙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빠졌던 팀의 에이스 베라르디가 돌아왔기에 이제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로리영트, 피나몬티 등과 스리톱으로 최전방에 나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프로시노네는 레체 상대로 체디라의 골이 터지며 승점 1점을 따냈다. 그러나 승리를 따낸 지 오래되며 강등권 추락을 앞두고 있다. 때문에 순위 경쟁 중인 사수올로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확실한 수비 축구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역습을 이끌 바레네치아와 소올레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을 것이다. 사수올로의 승리를 본다. 프로시노네는 최근 원정 2경기에서 8실점하는 등 원정에서 수비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브레시아니니가 중원에 나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려 하겠지만 엘리케와 토르스트베르츠가 점유율을 올린 사수올로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 베라르디가 상대 수비를 몰고 다니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피나몬티와 카스티오 등이 해결할 사수올로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바이에른 미넨 대 마인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넨은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점점 역전 우승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 1위인 레버쿠젠과 승점 차가 10점이나 벌어졌기에 남은 10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레버쿠젠의 극심한 부진을 발해야 한다. 그래도 주중 홈 경기에서는 케인의 멀티골과 뮬러의 추가골이 터지며 라치오를 제압하고 챔스 8강으로 올라섰다. 킴미이가 측면에 나서며 측면 경기력이 나아졌고 파블로비치가 중원에서 고레츠카의 파트너 역할을 잘하고 있다. 마인츠는 지난 라운드에서 글라드바흐 상대로 경기를 잘 풀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이재성의 크로스를 받아 골을 성공한 버크하트가 활약했지만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거기에 팀 수비를 책임지는 센터백 코우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에 빠지는 악재도 있다.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 일정에서 텐백으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마인츠는 아미리와 마르틴스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며 수비 라인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챔스 8강 진출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해리 케인이 확실하게 기회를 연결할 미넨을 90분 내내 저지하긴 어렵다. 무시알라의 위협적인 침투도 있을 미넨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